안녕하세요. 그린 지방이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 한 집안의 상속 갈등과 재개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앉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복도 끝에서 들려온 이상한 금속성 울림이 한동안 멈추지 않고 메아리 쳤다. 72세의 김영숙은 창문 너머로 불빛을 확인하다가 낯선 그림자가 현관 앞에 스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곧장 안쪽에서 자고 있는 손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 단지에서는 며칠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 상속 문제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영숙은 자신도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예감했다. 오늘 밤 평온하던 일상이 무너졌다. 서울 강남구 2023년 가을 저녁 72세 김영숙은 손녀 윤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상속 문제로 등을 돌린 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낡은 탁자 위에서 종이 서류가 흩날렸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상속 관련 등기부 등본이었다. 영숙은 그것을 두 손으로 눌러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자 손녀 윤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다가왔다. 윤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할머니 또 그 종이를 보고 계세요? 제발 그만 신경 쓰세요.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탁자 한쪽에 올려둔 작은 손목시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물건이었다. 그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시간에 묶여 있었다. 창밖에는 이웃들이 다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집들도 같은 문제로 갈라져 있었다. 영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강남구 법원 인근 늦은 오후 김영숙은 검은 외투를 여미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법정 안에는 큰아들 세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에게 등을 돌렸고 변호사는 냉정하게 서류를 들어밀었다. 어머니가 아무리 주장하셔도 이건 법대로 정리될 문제입니다. 세진의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와 종이 더미가 흩날렸다. 영숙은 서둘러 그것을 주워들었다. 서류 맨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한 장의 메모지가 끼어 있었다. 추가 상속인 조사 필요, 확인 요망. 그 순간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 이건 시작일 뿐이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영숙이 돌아보니 이웃 주민이자 오래전부터 가족 문제에 참견하던 최만우가 서 있었다. 그는 70이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영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속으로 외쳤다. 남의 집 문제에 왜 끼어드는 거야? 하지만 저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닐지도 몰라. 멀리서 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울렸고 영숙은 심장이 벌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법정 바깥으로도 번지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앞. 김영숙은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알던 박씨 할머니가 부른 곳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밀려왔다. 영숙씨, 이것 좀 봐요. 박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란 영수증과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영숙은 조심스레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유언장, 원본은 금고가 아니라 서쪽 창고 안에 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믿어온 서류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더니
창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박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속삭였다. 혹시 누군가 뒤를 밟은 게 아닐까요? 영숙은 손목시계를 꽉 쥐었다. 멈춘 바늘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만약 이 쪽지가 사실이라면 가족은 물론 이웃들까지 다시 싸움으로 번지게 될 거야. 바깥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서울 강남구 오래된 창고 건물 안. 김영숙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목재와 철제 선반이 삐걱거리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손목시계는 여전히 멈춘 채 어둠 속에서 은은히 반짝였다. 박할머니가 전해준 쪽지대로 서쪽 벽장 안에는 오래된 금고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열쇠 구멍은 녹슬어 있었지만 힘을 주자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노랗게 변한 문서 봉투가 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펼쳤다. 본 유언장은 1997년 5월 14일 본인의 뜻에 따라 재작성되었음을 증명한다. 순간 그녀의 시야는 흔들렸다. 지금까지 다툼의 근거였던 등기부 서류가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때 창문이 갑자기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다. 아들 세진이었다. 그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서류를 낚아채며 외쳤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다면 진작 불태워버렸을 거야. 영숙은 목소리를 낮췄다. 세진아, 내가 그때 금고를 바꾼 거니? 그렇다면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며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오늘 진짜 싸움의 무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니었다. 숨겨진 조각과 배신의 문제였다. 서울 강남구 늦은 밤, 김영숙은 손자 윤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고에서의 충격적인 폭로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 또 다른 문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는 이웃 강 씨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최근 이 일대 재개발 소식을 듣고 다니며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었다. 김 여사, 이렇게 싸움만 하다가 집도 땅도 다 헐값에 넘어갑니다. 차라리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영숙은 차갑게 응수했다. 이 집은 제 남편이 피땀으로 지킨 곳이에요. 제가 쉽게 도장을 찍을 것 같습니까? 그때 윤지가 불쑥 끼어들었다. 할머니, 우리도 이 동네를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학교에서도 자꾸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영숙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상속 다툼에다가 재개발 문제, 그리고 손녀의 미래까지 모든 게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밖에는 최만호가 주민 몇 명과 언성을 높이며 재개발 동의서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윤지는 겁먹은 눈빛으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영숙은 결심했다. 이 싸움은 이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과 동네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걸린 싸움이 되었다. 서울 강남구의 학교 운동장. 늦은 오후 햇살 아래 윤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이 멀찍이 떨어져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쟤네 집 상속 때문에 법원까지 갔다잖아. 재개발 반대한다고 난리래. 윤지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다. 교과서를 꼭 움켜쥐었지만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아이들이 일부러 부딪히며 놀렸다. 상속받은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버티는 거야?
그 말에 윤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영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윤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학교에서 다들 저만 쳐다봐요. 왜 우리가 꼭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에는 재개발 찬성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고 그 소란이 집안까지 스며들었다. 윤지는 눈가가 젖은 채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할머니를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내 삶도 지켜야 해.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윤지양, 내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곧 올 거야. 서울 강남구의 늦은 밤. 창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영숙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며칠 전 낯선 남자들이 놓고 간 서류였다. 글자 사이사이에 붉은 줄이 그어진 채 적혀 있었다. 부지 매각 대금 중 일부, 로비 자금으로 전용. 영숙은 손이 덜덜 떨렸다. 단순히 상속 싸움만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이 걸린 땅이 불법 자금의 통로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걸 들키면 우리 집안만 아니라 윤지까지 위험해질 거야. 그때 윤지가 방에서 나와 곁눈질로 종이를 바라봤다. 할머니, 저건 뭐예요? 또 서류예요? 영숙은 급히 종이를 접어 넣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창밖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그녀의 불안을 더 깊게 드러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낯선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누군가 밤새 다녀간 흔적이었다. 영숙은 문고리를 움켜쥔 채 잠시 멈춰섰다. 이 싸움이 이제 단순한 가족 문제로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울 강남구의 늦은 오후, 현관문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다. 영숙이 문을 열자 아들 내외와 양복 차림의 낯선 변호사가 서 있었다. 표정은 싸늘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더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집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겁니다. 영숙은 가만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은 아직 따뜻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변호사가 서류철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재개발 건은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어르신이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윤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두 눈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우리 집은 그냥 내줄 수 없어요. 할머니는 평생 여기서 살아오셨잖아요.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 거죠? 방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히 얼어붙었다.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바닥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윤지야,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나서는 거니?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숙이 흔들렸다. 손녀를 지켜야 하는 마음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갈등이 동시에 몰려왔다. 창밖에는 재개발 찬성자들의 구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영숙은 알았다. 이제는 결정을 미룰 시간이 더 없다는 것을. 서울중앙지검 제3심리실. 회색벽 사이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피고석을 스쳐 지나갔다. 영숙은 증인석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요동쳤다. 판사가 질문을 던졌다. 김영숙 증인, 이 토지의 상속과 관련해 진술하실 것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가방 속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꺼냈다. 멈춘 바늘이 여전히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 시계는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쥔 등기부 등본을 펼쳐 보여주었다. 여기 적힌 기록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재개발 자금의 흑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법정안이 술령이었다. 가족들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를 다 망칠 겁니까?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교과서를 껴안듯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판사는 조용히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언은 기록에 남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더는 거짓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서울 강남구의 새벽,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집 앞 골목에서는 여전히 재개발 찬성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영숙의 작은 집만이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방에 앉은 영숙은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승소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들 내외와는 인연을 완전히 끊어졌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들리지 않았다. 가슴속 허전함이 차오르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남겨진 건 집뿐이구나. 윤지는 창가에 서서 멈춘 손목시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손목에 걸었다. 그리고 바늘을 살짝 움직이려다 멈추었다. 할머니, 우리 그냥 이렇게라도 지켜낸 거예요? 괜찮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말 못할 슬픔이 스며들었다.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들어오자 시계의 바늘이 한 칸 툭 하고 움직였다. 잠시뿐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저녁 무렵 윤지는 친구에게서 온 문자를 읽고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할머니 곁을 지키되 내 삶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녀는 교과서를 꺼내 펼쳤다. 글자들이 더 이상 흐려 보이지 않았다. 비록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무너졌던 집도 서 있었고 두 세대는 같은 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늦은 밤 윤지는 낡은 집 거실에서 할머니 영숙과 마주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은 꺼진 채 창문 너머로 빗소리만이 귓가에 파고들었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며 작은아버지 현철이 들어섰다. 지무서 내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눈빛은 이익만을 계산하는 냉소적인 숫자 같았다. 윤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다. 할머니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었잖아요? 현철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네가 뭘 안다 그래? 공부나 하라는 말 못 들었니? 이 집은 내 몫이야. 윤지는 손목에 찬 멈춘 시계를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목을 들어 현철 앞에 내밀었다. 이 시계는 아버지가 할머니께 드린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집과 함께 우리를 묶어둔 끈이죠. 작은아버지도 아버지 기억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순간 연숙은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현철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기억은 기억일 뿐이다. 돈은 사람을 살린다. 돈과 기억, 현실과 신념이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한편 빗줄기는 거세지고 있었다. 윤지는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파가 닿지 않았다. 끊어진 신호음 속에서 그녀는 오직 집안의 공기만이 무겁게 내려앉은 걸 느꼈다. 그때 영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손에 쥔 오래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메모란다. 내가 끝까지 숨겨온 이유는 단 하나. 너희들이 싸우지 않길 바랬기 때문이지.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 집은 추억이 아니라 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지가 웃을 수 있다면 지켜야 한다. 윤지는 눈물이 고여 흐려진 글씨를 붙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웃을 수 있을까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선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 현철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서류 가방을 꾹 눌렀다. 그래도 소송은 간다. 준비해라. 윤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았고 그 빛은 방 안을 휘감았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지켜졌지만 가족은 끝내 한 지붕 아래 머무르지 못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열린 조정 자리는 싸늘했다. 판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윤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현철의 변호사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피고 측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윤지는 침을 삼키며 일어났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는 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버티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제 삶의 근거입니다. 그것마저 잃어버린다면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는 무심한 시선 속에서 윤지는 자신의 존엄을 걸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숙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판사님, 저는 제 몫의 연금을 담보로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손녀가 웃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판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방청석 뒤쪽 누군가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났다. 현철은 차가운 얼굴로 팔짱을 꼈지만 눈가가 조금 떨렸다. 결국 조정 결과는 집은 윤지와 영숙의 공동명의로 지키되 일부 권리는 현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듭졌다. 지키는 것의 승리가 곧 빚을 떠안는 대가가 되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윤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맑게 개인 하늘 위로 구름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영숙은 계단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있어 다행이다. 윤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승리했지만 잃은 게 더 많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지는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다. 이번에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한쪽에서 영숙은 가만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두 세대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때 윤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입시 설명회 같이 갈래? 친구의 문자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보냈다. 응, 갈게. 하지만 방 한편 오래된 시계는 다시 멈춰 있었다.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고 영숙의 손끝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집은 지켜냈지만 흐르는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